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매저 툴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측정할 때 쓰는 건데요. 자, 크게 아이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저 비트윈은 이제 선택한 지오메트리 엔트리나 포인트 사이 어떤 최소 거리 또는 뭐 각도 뭐 여러 가지 어떤 측정치를 구해내실 수가 있고요. 매저 아이템이라는 것은 가운데 있는 버튼인데요. 선택한 아이템, 그러니까 포인트라든지 엣지, 뭐 서페이스, 뭐 프로덕트 사이 어떤 관계를 우리가 속성치를 측정할 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메저 이너시아라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의 어떤 물성치 있죠. 그런 거를 측정할 때 쓰게 됩니다. 측정하는 방식이 비트윈, 그러니까 둘 사이냐 아니면 체인 방식이냐 뭐 이렇게 펜 방식이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자,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그렸던 이 예제를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메저 툴바가 있고요. 자, 첫 번째 아이콘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매저 비트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매저 비트윈이 있고 뭐 두 번째, 세 번째 서로 다른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보죠. 어떤 두 개의 요소를 잡아주면 됩니다. 특정한 요소를 잡고 싶으면 이렇게 만약에 포인트와 포인트끼리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포인트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 그러니까 포인트 하면 이렇게 면이 선택이 안 되겠죠. 마우스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어떤 대상이 선택되게 하고 싶으시면 Any로 이렇게 맞춰놓고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Any로 맞춰놓고 이렇게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캘큘레이션 계산 방식은요, 정확한 값이 나오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래도 계략치라도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는 이제 정확한 값만, 이거는 이제 계략치만 구해내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보통은 extract else from E8라고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발음이 별로 안 좋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이게 발음은 영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도 영어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겠죠. 뭐 적당 영어도 하나의 언어일 뿐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요, 이거 자 보십시오. 둘 사이의 측정치 한번 구해보죠. 예, 이 면과요, 이 면 사이의 측정치를 구하시면 어떻습니까? 3.5다 라고 나오게 돼 있죠. 보시면 각도는 어떻죠? 0도다 이렇게 나오고요. 첫 번째 셀렉션 1, 셀렉션 2를 선택했다. 그리고 캘큘레이션 모드는 지금 현재 어떤 얘기죠? extract, 정확한 값에 의해서 측정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 매저를 체크를 하시면요, 어떻게 되죠? 예, 이 값이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오케이 눌러보죠. 이렇게 값이 남아있는데요. 혹시나 카티아 처음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했는데 이게 값이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는 한번요, 패드 1을요 제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2로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3.5인데 이렇게 하면 어떻죠? 값이 변경이 되죠.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변경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옵션에서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툴의 옵션에 와보시죠. 그러면요, 현재 이렇게 변수값만 보이고 혹시나 변수값도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변수값은 보입니다. 그리고 이게 측정된 값이 안 보이시면 이게 지금 체크 해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arameter and measure에서요, with value, with formula 두 개의 값, 보통 with value 값이 되겠죠. 예, 그게 체크 해제되어 있으면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 트리 상에서 이게 변수명이 있죠. length라든지 앵글이 보이지 않으신다 그러면 그 파라미터 매저해 보시면요, 제일 끝에 한번 가보죠. 끝인가요? 제가 어디 있죠? 예, 인프라스트럭처 한번 가보겠습니다. 프로덕트에서 제일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트리상에서요, 파라미터를 한번 디액티베이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해보죠. 아, 그래도 보이네요. 예, 혹시나 안 보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액티베이트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도요, 이렇게 해놓죠. 파트에서 혹시 그런 게 있나요? 예, 파라미터를 한번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보이는군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 같네요. 혹시나 값만 안 보인다 그러면요, 파라미터 매저했어요,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일 첫 번째 with value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 이쯤에 오시면 매저 툴스라고 보이시죠? 그러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파트가 업데이트 될 때 또는 프로덕트가 업데이트 될 때, 그러니까 이 매저 기능은 꼭 파트에서만 쓰는 기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셈블리 하실 때 그 파트와 파트 사이 어떤 그 측정치 있죠, 그걸 구하고자 할 때도 이 매저 기능을 씁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보셨던 대로
이 높이를 변경하면 자동적으로 값이 변경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계략치를 구했다 그러면 앞에 이렇게 물결 무늬가 붙습니다. 아, 이거 이제 계략치로 구해줬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방식으로 한번 구해보죠. 예, 뭐 이 포인트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까지를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로 잡으면 되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크 센터를 맞춰보고 작업해보죠. 이 아크에 갖다 대시면 센터 포인트 보이시죠?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까지 이렇게 하셔도 값은 나오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런 거 생각해 보십시오. 요 밑에 보시면요, Create Geometry라고 보이시는데 이게 무슨 역할을 수행하시냐면요, 눌러보시죠. Associate가 있고 Non-Associative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연관되어 있는 어떤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포인트, 퍼스트 포인트, 세컨드 포인트, 라인까지도 생성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상이 변경이 되면 이 위치가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고 그 값도 재계산이 자동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고요. Non-Associative라는 것은 그 위치에 짱 박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변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퍼스트 다 체크하고 OK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값을요, 커스터마이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제 최소값 이렇게 구합니다. 최대값 언제 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알고자 하는 값을 더 이렇게 체크하시면 어떻죠? 예, 더 많은 정보가 뜨게 됩니다. 그렇죠? 알고자 하는 정보를 체크하셔가지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떠 있으면 또 별로 보기 안 좋겠죠.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측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엣지부터 엣지까지 잡으실 수도 있고요. 뭐 아크 애니를 할까요? 예, 아크 하나만 잡아보죠. 아크 하나만 잡겠습니다. 아, 이거는 비트윈 개념이니까 뭐 아크 하나 가지고는 의미가 없겠죠. 뭐 축에서 축까지 한번 해볼까요? 현재 이 축에서요, 예, 이 포인트까지 그리 구해지죠. 만약 이 축과 축 사이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요, 갖다 대시면 축이 보이죠. 이 축과 이 축 사이 값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을까요? 이 포인트하고 이 포인트 사이 거리를 한번 구해볼까요? 이 축을 한번 보죠. 예, 이 축과 이 축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나요? 어떤 거리가 나오죠? 각도는 90도 나오는데 뭐 거리 값을 구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90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캔슬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식을 한번 보도록 하죠. 두 번째 방식은 CAD 하시는 분들은 이 차이를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여기로 잡죠. 두 번째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치수가 하나 구해질 겁니다. 두께가 구해지겠죠. 세 번째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직전에 뒷면 있죠. 예, 치수가 측정이 되는 거죠. 계속 면을 잡아가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다만 이게 치수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게 조금 맹점입니다만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 두께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 두께 구해지고 그 다음에 이 두께 따로따로 구해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매저를 좀 지우겠습니다.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면 지워집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방식으로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방식은 뭐죠? 항상 이 시작면이 고정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얼마, 그리고 또 면을 잡으시면 항상 측정되는 것은 어디 있죠?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에 잡은 면이 있죠? 거기서부터 측정이 돼 가지고 이렇게 계속 누적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터마이즈 누르셔가지고 알고자 하는 정보를 좀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거리 측정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어려운 개념은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요겁니다. 매저 아이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의외로 많이 사용됩니다. 만약에 이 호의 길이를 알고 싶다, 그럼 반경, 길이 다 보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커스터마이즈 누르시면 훨씬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아크다 그러면 아크의 각도라든지 다이아, 그리고 포인트, 센터 포인트, 얘에 대해서 그럼 이런 식으로 쫙 다 표시가 되는 거 보이시죠? 훨씬 더 정밀한 값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킴 매저를 꼭 체크하셔야지만 이 물성치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트리상이 남아있거든요. 이 남아있는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DMU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난리지를 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측정된 값을 이용해서 또 수식을 작성하신다든지 DMU의 어떤 그렇죠? 거리 값으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르게 한번 해보죠.
이 위에 있는 면을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면에 대한 어떤 정보가 뜨나요? 아, 여기는 뜨지 않겠군요. 그렇죠? 그럼 매지 아이템이니까요. 예, 그러면 예, 포인트에 대한 정보를 서페이스 한번 볼까요? 뭐 이렇게 하면 이 면적이 보이나요? 아, 보이진 않는군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 물성치 있죠? 요거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가끔씩 쓰는 거는 뭐냐면요, 이 앵글 바이 3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세 점을 이용해서 뭐 하는 거죠? 각도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포인트 잡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 세 사이에 어떤 거리 각도 값이 나오죠. 이런 각도 측정할 때는 가끔씩 유용하게 쓰기도 합니다. 저는 그 위에 뭐 시크니스는요, 옆에 누른 거와 똑같습니다. 두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갖다 대시면 이렇게 두께가 보이시죠? 물결 무늬가 보인다는 얘기는 현재 위치에서 계략치로 구했다, 이런 아유, 죄송합니다. 갑자기 목이 잠기 있네요. 지금 몇 시간 동안 녹음을 하고 있어 가지고요,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 좀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갖다 대시면 모양, 이거 방향이 바뀌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두께가 구해진다는 거, 두께만을 전문적으로 구하실 수 있는 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갖다 대시고 이렇게 구해보죠. 예, 보이시나요? 만약에 이 면의 두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구해질까요? 예, 예, 살짝 한번 갖다 대 보겠습니다. 아, 잘 안 구해지. 방향을 좀 틀어볼까요? 예, 이렇게 구하면 계략적으로 이 위치에서의 두께가 0.32mm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많은 정보를 보실 수 있겠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물성치를 한번 보죠. 이 물성치는 뭐 하는 거죠? 물성치를 측정하려면 정확하게 재질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재질을 넣는다는 얘기는 질감을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시는데, 그러니까 그 뭐 3D Max라든지 마야에서의 어떤 매핑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기계공학 입장에서는 매핑 개념은 물론 뭐 재질 개념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그렇죠, 물성치를 집어넣는다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이 Apply Material이라고 보이시죠? 이거 보이시죠? 예, 누르시면 카티아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재질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신소재 같은 게 계속적으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에 있는 재질을 가지고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재질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있죠? 인프라스트럭처에서 포토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리얼타임 렌더링 있죠? 이거 설명할 때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좀 주제 범위에 벗어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건설과 관련된 재질도 있고요, 콘크리트라든지 뭐 여러가지요, 또는 패브릭, 천과 관련된 재질이 있죠? 예,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탈, 금속 관련 재질도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뭐 기타 재질도 있고, 페인팅,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런 페인팅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렌더링에서 색감 효과를 내기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그림자, 돌 재질도 있죠. 돌도 여러가지 있네요. 자, 메탈 금속, 우리 기계 입장에서는 뭐 아무래도 메탈 재질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메탈 재질을 한번 넣어 보시는데, 재질 넣으실 때는요, 보통 바디 단위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파트 바디에다가 집어넣으면 전체가 다 들어오겠지만은 요 바디 있죠, 바디에 집어넣느냐 요 바디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뭐 면에다가만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알루미늄 하시고 바디 2에다가 가끔씩 이렇게 정확히 안 갈 경우에는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디 2에다 집어넣어보죠. 예. 근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있죠, 렌더링 스타일을요, 뷰 스타일을 쉐이딩 위드 머티리얼 있죠, 이걸 하시면 보이게 됩니다. 자, 현재 워킹 여기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워킹을 여기로 하겠습니다. 여기로 워킹 하시면 그 재질이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예, 워킹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뭐 이런 식으로 전체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전체에다가요, 예, 저는 아이언 재질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면에다 갖다 놓으셔도 되고 트리상에 갖다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재질 들어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재질을 집어넣으면 기본적으로 엣지가 안 보이니까요, 가끔 재질도 넣고 엣지도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마지막 거 있죠, 누르셔가지고 여기 올 엣지 있죠, 엣지 위드 포인트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질이 정확히 들어있다는 얘기는요, 이 재질을 더블 클릭해 보시죠. 그러면
예, 물론 재질 이름도 당연히 있겠지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널라이시스에 보시면 예, 어떤 재질 타입이냐, 그리고 보시면 역률 있죠. 역 모듈이라든지 아니면 포지션비라든지 아니면 밀도라든지 또는 뭐 열팽창률이라든지, 그렇죠, 항복 응력이라고 하나요? 예, 뭐 항복 응력이라고 하나요? 예, 그런 값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이 값은 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이 값이 정확히 이 값의 의미가 뭐죠? 결국은 형상에 지금 아이언 재질을 넣었다는 얘기는 이 형상을 철로 만들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새로운 소재가 나왔다 그러면 이 값이 다 틀리겠죠. 그럼 이 값을 새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재질을 제거하실 때는 선택하시고 딜리트 키 누르시면 재질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시 원래대로 해놓죠. 그러면 물성치를 한번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아이콘의 의미는 뭐냐면요, 메저 이너시아 3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디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하나의 바디 측정하시면 그 바디에 대한 정보만 뜨게 됩니다. 현재 이 바디 2는 얼마란 얘기죠? 볼륨이 3.261이란 얘기죠. 만약에 전체를 다 보고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파트 바디를 찍으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볼륨이 5.621이다 이런 얘기죠. 밀리미터 세제곱 밀리미터입니다. 혹시나 단위를 좀 바꾸고 싶을 때도 있겠죠.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옵션에 오셔가지고요, 이 파라메타 메저에 보시면 유닛이라고 있습니다. 보시면 밀리미터 단위, 랭스 단위 밀리미터가 아니다 그러면 다른 단위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스, 뭐 볼륨, 예, 다른 단위를 쓰시면 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특정 면에 대해서만 정보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걸 누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거 하시고 특정 면을 찍으시면 그 면에 대한 정보가 보이는 거죠. 면적이랑, 그리고 센터 오브 그래비티랑 해서 무게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이 면의 무게중심은 이 녹색 선하고 빨간 선이 교차하는 이 부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커스터마이저 누르셔가지고 또 자세한 정보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3D로 해볼까요? 3D로 하신 다음에 대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찍어도요, 바디가 찍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전체를 다 하고 싶다 그러면 파트 바디를 찍는 게 낫겠죠. 그러면 커스터마이즈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가 보이죠. 자, 이너시아 이런 값들은 저도 모멘트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좀 정보가 좀 세분화돼서 나온다라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도 필요한 정보가 있으시면 이렇게 측정해 쓰시면 되겠습니다. 뭐 무게중심을 표시해 보고 싶을까요? 보시고요. 그리고 뭐 엑시 시스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요, 이렇게 측정한 정보를 별도의 파일로 내보내고 싶으시면 엑스포트 누르시고요, 텍스트 파일로 내보낼 수 있다는 얘기 되겠죠. 텍스트 파일로 내보낸다는 얘기는 이 텍스트 파일을 엑셀에서 불러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엑셀 파일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차트를 만든다든지 또 다른 2차 가공을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측정한 거를 한번 열어보죠. 메모장으로요. 오픈해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저장이 되어 있는지 저도 한 번도 안 본 것 같은데, 자,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열기 하셔가지고요, 바텀면에 있는 데이터 열어보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정보가 남아 있겠네요. 다시 보겠습니다. 뭐 거의 뭐 한 줄로 가버리네요. 자동 죽박금을 해제해보죠.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기본적인 측정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파트 작업할 때 뭐 단순하게 이미 수치 알고 있는데 뭐 굳이 매저 기능을 써야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 매저 기능은 뭐 그렇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보내준 자료 같은 경우는 트리 정보가 안 남아 있겠죠. 그럴 경우 얘하고 이 면하고 이 면하고 거리값은 얼마지 이렇게 단순하게 측정할 때도 쓰지만은 DMU라든지 그러니까 디지털 목업,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하실 때라든지 아니면 특히 날리지에서 이 매저 기능을 활용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 그래서 충분히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